어제 FOMC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매파적인 기조가 보이는 동결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는 상승이지만 그때 이제 발표 직후로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번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좀 동결했었는데요. 사실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였긴 합니다. 시장에 그래서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이 더 중요해 본 부분은 연준의 앞으로의 태도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었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약간의 매파적인 FOMC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직후 미국 증시도 약간 흔들렸고, 비트코인도 역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인데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까? 사실 시장은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반영하는데요. 이미 금리 동결은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단계인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예상보다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잠시 줄인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바로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변수는 금리 하나만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FOMC 하나에 크게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자금의 유입,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로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ETF에서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금리 변수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수급은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좀 뭘 확인해야 될지 보시면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보시면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미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입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는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연준에서는 지금 2%대의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 결국에 이제 또 유입인데요. 가격이 조금 조정이 받더라도 ETF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 계속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ETF 자금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월 초에 예정된 클래리티 법 관련 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FOMC보다 이 정책 이슈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면 클래리티 법은 이 암호화폐법,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제도와 규제를 결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책 뉴스 하나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ETF 수급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가격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거시경제와 정책 그리고 기관 자금 흐름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흐름 체크하고 어떨 때 트레이딩으로 수익 가져가는지 훌륭한 정보방을 저희 팀방에서는 무료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에 한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채팅으로 입장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도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요청 주셔서 이 시장에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클래리티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월 3일에 클래리티법 관련 일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벤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를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FOMC 다음으로 이제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이슈가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다음 주 이제 8월 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 또 이제 뉴스만 나오면 재료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인데요. 제 생각은 일부 기대감은 반영된 상태지만 아직 완전한 선방향은 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법안이 나온다라는 사실보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느냐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시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예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이라는 이벤트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시장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히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그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웠고 기관들도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조금이라도 명확해진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호재냐 악재냐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되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매수했다고 하면 막상 뉴스가 발표되는 순간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히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시장 기대보다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핵심 내용이 좀 빠진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높은 만큼 좋은 결과에도 변동성이 클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벤트 전후에는 평소보다 시장의 변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체크하면 일단 법안 자체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 기대했던 규제 명확화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확인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클래리티 법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이벤트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알고 있는 것과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선방향보다는 일부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실제 결과가 시장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청자분들도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지 저희 팀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입장 요청해 주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사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시장 방향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된다면 지금까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관망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와 기관 자금이 바로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온다.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법안 하나 통과되면 다음날 바로 수십조의 기관이 들어올 것처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 내부 투자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투자 환경인지 체크하고 또 체크할 겁니다. 즉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코인을 상품으로 봐야 할지 어느 기관이 감독해야 될지 기준이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클래리티법을 통해서 이런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을 보면 자금은 항상 규제 정리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관 자금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시장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그 과정에서 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허나 모두가 같은 시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헤지펀드나 일부 운영사들은
비교적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연기금처럼 좀 보수적인 기관들은 규제가 충분히 자리 잡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됐을 때 움직일 겁니다. 기관 자금 유입도 단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도 결국 가격과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할 거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좀 관망할 수도 있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단기 가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수급 변화를 체크하시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클래리티 법이 시장에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라기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조금씩 편입되면서 기관들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의 진짜 의미는 하루 이틀의 가격 움직임보다 향후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